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25살 대학생 고민이랍니다. 요 며칠 전에는 군 복무 중인 친구가 고민 상담한다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얘기를 했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먼저 이것저것 공부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대강 읽었는데,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 4년제 대학의 정보보안학과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정보보안이라고 하면 뭐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DB 보안, 또 소프트웨어 보안,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많아요. 분야가 보안 중에서도. 그런데 저도 이걸 공부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할 일이 없겠다 싶어서 개발자라 굳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을까? 그냥 암호학 쪽은 좀 그나마 이론이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 이론이 암호학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암호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암호 처리가 되는구나.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왜? 암호 처리가 잘 되고 있네? 나 이거 복화 못하겠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거를 암호화를 하는지, 어떤 거를 복화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해시,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보안 공부하는 것 중에, 그 중에 암호학이 있는 거죠. 요거 하나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뭐, CCNA나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했는데, 케이블 구조, 뭐 설명, 그 종류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크게 뭐,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됐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도메인 나누기, 이거 배우면 뭐해? 써먹을 데가 없는데, 맨날 에뮬레이터로, 하고 했는데, 아무튼 개발자하고는 일부 연관은 되어 있지만, 굳이 일부러 배울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근데 보안을 하셨으니까 보안 같은 경우는 좀 개발자가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보안을 한다. 모르겠어. 이제 보안 중에 하나가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배웠었는데 뭐 아무튼 자, 제가 유튜브에 고민거리를 하나둘 찾다가 빵형님의 유튜브를 보고 카페를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수능 성적에 맞춰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좀 되게 안타까워요. 자, 어떤 영상인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거 있는데, 저도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과 대학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결국 그 친구 지금 자기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지금 코레일에서 기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고3 마지막 때쯤에 고민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부만 했는데 이제 와서 적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모르겠어.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1학년 동안은 책 한 번 안 보고 이수학점만 챙긴 후 휴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가지고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그냥 유지만 하는 거지. 휴학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다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과 함께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을 한 후에 열심히 하다 보면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학교 학점만 열심히 딴 것 같네요. 그렇게 2학년도 복학 후 놀면서 열심히 했는데 놀았어? 학점만 따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된 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학교를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수업은 인터넷 강의로 진행이 되었지만 저의 고민거리를 같이 나눌 동기들도 교수님도 만나 뵙기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3학년 1학기가 지났습니다. 남은 3학기에 저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구체적인 진로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 바로잡지 못한
기초 공부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정확히 보안을 얘기를 하는 건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아까 한번 읽어봤는데 프로그래밍 쪽으로 전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어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랑 사비로 다니는 학원이 있다고 알게 되었는데 국비 지원 학원은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사설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국비 학원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아닌지를 적질 않았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걸 찾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 눈에는 국비 지원 광고밖에 안 보이네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직업이 있는 만큼 저의 적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보 보완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적성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코딩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냥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뭐 지금 보안 쪽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냥 코딩 쪽으로 전향을 했다 라는 전제 하에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직업이 있는 만큼 저의 적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딩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건지 여기서 그러니까 코딩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큐어 코딩도 있거든 보안에 또. 그래서 아마 저의 과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이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많은 고민이 드네요. 정보 보안 정말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범위도 굉장히 넓고 뭐 그중에 실제 실무를 가게 되면은 그 보안 분야 중에 또 한 부분을 찾아갈 텐데 자격증도 많잖아. 이것도 대학원도 가시더라고. 대부분 이쪽 쪽에서는 시사 시습 정보 보안 기사 기술사 이런 고민거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원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그 빵형 유튜브를 보니 강남 아니면 종로로 가라고 하셔서 제가 의정부에 사는 만큼 종로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 고민거리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남 아니면 종로로 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마 그쪽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학원이 커서 그쪽에 있는 학원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쪽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어디 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저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몰라 그 학원들을. 그 학원들을 다녀야 알지.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학원 가라 그 학원을 추천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그리고 종로 쪽에는 사설학원 있는지도 몰라요. 다 국비학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나도 그쪽에 국비학원 다녀봤거든. 디자인 쪽. 일단 코딩을 잡고 싶다.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정보보안학과에서 좀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기초 같은 건 배웠을 텐데 일단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빵형은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 쪽으로 소개를 할게요. 추천은 못 해주겠어. 그냥 방법만 추천을 할게요. 독학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독학은 학원 다닐 비용으로 독학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를 예를 들어서 뭐 JSP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JSP 책 두세 권을 사. 자바를 하겠다? 자바 두세 권을 사. HTML 하겠다? 그럼 HTML 두세 권을 사기 좀 아깝고. 뭐 아무튼 뭐 자바스크립트 뭐 한 권 정도 사고 그리고 원래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어려운데 SI 기준에서는 한 권 정도면 돼요. SI 기준이라고 했어. 또 뭐 누가 SI가 이런 얘기 또 하지 말고. 그래서 오라클도 한 두 권 정도 뭐 이것저것 한번 사보고 자신이 가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처음 보면 모르지. 그냥 한번 따라 해볼 만 하겠다라고 추측만 되면 사면 돼요. 봐서는 몰라.
대강 책 글씨체가 내 눈에 띠껍게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인다. 그러면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막히면 답은 없어요. 그런데 국비학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가 없어. 복불복이야. 진짜 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을 채용을 해서 학원 수강생이 가르치는 학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학원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겠어. 학원 강사 대우가 또 예전 다른 영상 보면 있을 거예요. 학원 강사 대우가 프로그래머 대우보다 좋냐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프로그래머 대우가 더 좋을 텐데 프로그래머가 학원 강사를 하겠냐라는 거지. 어. 그러면 실무 프로그래머가 학원 강사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학원의 강사들은 어느 정도 실력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프로그래머는 일단 아닐 거야. 프로그래머가 돈 더 많이 버는데 굳이 학원 강사 돈 적게 버는 학원 강사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학원 강사도 억대 강사들도 있습니다. 국비교육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강사를 만나면은 복불복에서 복이지 복. 불복이 아니라 복이지. 그러면은 대박 나는 거죠. 좋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기간은 짧아.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결국은 똑같아.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막혔던 부분, 이런 것들을 막 미리 찾아놔. 쉽진 않은데, 막히면 그 뒤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도움이 될 거고, 또 두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사설학원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사설학원 가는 거예요. 사설학원은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실무자 출신들이야. 그래서 분명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쌀 수밖에 없어. 비쌀 수밖에 없어. 검증이 안 됐어도 비쌀 수밖에 없어. 왜? 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학원을 차린 거거든요.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면은 확실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거기는 기간도 따로 안 정해놓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월 단위야, 월 단위. 월 단위로 돈 내고 그냥 월 단위로 공부하는 거야. 이 부분 이해 안 가면 계속 그 부분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신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면은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고 빨리 끝나겠고,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할 때까지 또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대신 더 오래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럼 돈은 계속 내야 되는 거지. 그 비싼 사람들, 몸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니까 그 돈은 더 많이 나가겠죠. 어쨌거나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아웃풋이 좋겠죠. 분명히 좋을 거야. 좋을 수밖에 없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실무 경험담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 국비 지원 학원은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사설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요라고 했던 거는 여기서 앞에서 해당 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취업 전이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대학생이라 안 되는 건가? 대학생이라 해당 사항이 안 되나? 그래서 학원을 보면은 한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월. 이렇게 해서 잘 판단을 해서 학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사설 학원이든 국비 학원이든 학원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를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 이런 일을 하는 거, 요게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게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알바를 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뭐 주 5일이라고 하면은 뭐 5, 4, 20만 원? 일주일에 20만 원? 그러면 4주면은 80만 원. 좀 괜찮네. 그런데 이게 4시간만 일한다고 해서 4시간을 쓰는 게 아니잖아. 가야지. 또 와야지. 그래서 이동 시간, 밥 먹어야지. 이거 하고 빼고 나면은 또 자는 시간 빼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근데 그 시간을 또 남는 시간을 다 공부를 하냐? 그것도 아니야. 또 친구도 가끔 만나야지. 뭐 해야지 하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도 안 할 만큼 아예 그냥 돈을 벌어놔. 그냥 벌어놓고 학원을 다니는 게, 아예 학원 다녀서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을 봤을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거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알바를 해야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낸다든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식대도 마련해야 되고, 교통비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그 돈을 다 마련을 해 놓고, 그냥, 취업 전까지, 취업할 때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취업하고도 한 달 동안 식비하고 교통비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목표로 진짜 러프하게 잡지 말고 좀 넉넉하게 잡고 좀 준비해서 취업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포트폴리오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괜찮은 회사 골라가라고. 제가 거기 네 그쪽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구 당장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게 어떠냐. 그만큼 하려면 정말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학원 나와서 취업해서 뭐 SI 갔더니 뭐 헬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냥 가서 헬도 경험해보고 해볼만 하다 하면 일 계속하고, 나는 여기서 내 그릇은 이거 여기보다 더 큰데 너무 여긴 작아. 그러면 다른 더 큰 데로 이직하고 준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SI 경험해보고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아무튼 고민이 많을, 이제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이제 불투명한데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